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요즘에 그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한테 억울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발 저희들한테 뭐 사춘기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특별히 뭐 중2병이다, 뭐 초호병이다, 이런 말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어른들이 그 중학생, 중2가 되면 당연히 너는 중2병이야. 막뭐 어떤 행동을 하나 하면 그래, 너 중2병이라 그렇지? 막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어떤 병이라고 말을 붙이는 거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제가 학원이나 지금 가외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어, 딱히 뭐 병이다?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춘기를 겪는,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그래서 좀 예민해지고,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그 시기에 겪어야 될 어떤 정체성의 혼란, 그래서 정체감을 찾아가는 그런 아주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한테 중2병이라고 말을 어른들이 막 붙이니까, 음, 저도 별로 듣기가 안 좋은데 당사자들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뭐가 있냐면,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김정은이 지금 남한을 대한민국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중의가 있기 때문이다. 막 그런 얘기들 하니까 어, 제가 수업할 때 아이들이 무척 억울해 하더라고요. 또 특히 제가 이제 집단 상담을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중2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막 항변하듯이 얘기를 하죠. 저는 당연히 그 아이들 편이죠. 어, 사춘기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춘기는 겪어왔잖아요. 어, 근데 그 수천 년 전에 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동굴의 그런 그 벽화에 그런 글이 동굴 벽화가 있으면서 거기 그런 글이 써 있다고 하잖아요. 요즘 어린 것들 너무 버릇없어. 그러니까 그때도 어른들 눈에는 젊은 사람들이 버릇이 없다고, 어린 친구들은 버릇이 없다고 느껴졌던 거죠. 저희도 잘할 때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아, 요즘 어린 것들 버릇 없어. 막 이런. 지금 저희 또 우리의 자녀, 저희보다 젊은 세대들을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음. 근데 그 시기가 왜 이렇게 예민해지고, 왜 어른들한테 말대답을 하고, 얼토당토하는 자기 주장을 펼치고, 스스로 화가 나고, 그러는 걸 겪는지, 그걸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 많은 부모님들이 무척 현명하시고, 공부도 나름 하시고, 청소년과의 어떤 대화, 자녀들과의 어떤 대화를,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원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해요. 제가 좀 더 깊게 청소년 시기에 대한 거는 다음에 기회를 봐서 제가 조금 한 3, 4일에 걸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그 전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청소년 이전에 요즘은 또 새로 신조어가 생겼죠. 초사병, 초오병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초사병은 그게 많이 하지 않는데 초오병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써요. 초등학교 엄마들 사이에서. 근데 그때 물론 요즘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 한 3, 4학년 때 신체적인 사춘기를 겪는 친구들도 있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5, 6학년쯤 되면 신체는 물론 정서적으로 이제 그 혼란한 시기가 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어, 지금 제 얘기를 듣는 분들 중에 학부모님이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초등학교 5학년의 수학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수학을 가르쳐서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머님들이 보통
영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학원도 많이 보내시고 가요도 많이 시키고 하시는데, 수학은 그 초등학교 전체를 통틀어, 아니 어쩌면 그 수학의 어떤 그 과정을 통틀어 5학년이 제일 어렵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나눗셈에서 한번 아이들이 어려워합니다. 그, 그 사실 뺄셈이랑 연결된 걸 하는 게 좀 어려워요. 덧셈이나 곱셈은 쉬운데 뺄셈, 나눗셈, 그래서 분수, 그 소수 요 과정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 나눗셈을 초반에 나눗셈을 한다는 그 과정이 잠깐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걸 약간 어려워해요. 근데 그 나눗셈도 어느 순간 탁 되거든요. 너 왜 이거 이해 못해? 왜 이게 안 되니? 이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느 순간 탁, 아! 하면서 그때부터는 세 자리, 네 자릿수 나눗셈이 술술술 풀리기 시작하죠. 아마 과거를 돌이켜보면 여러분들도 그 순간이 있었을 텐데 저희가 그렇게 옛날에 어떤 순간을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최대 고비가 5학년 때 오죠. 5학년 때 약수, 배수, 그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소수의 나눗셈도 초반에 나와요. 그래서 막 나머지 찾기 이런데 그 나머지를 그 자릿수를 잘 맞춰야 나머지가 금방 찾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형도 조금 까탈스럽게 새로운 걸 분리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나오거든요. 아무튼 초등학교 5학년의 수학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아니면 초등학교 5학년 초반까지 굉장히 수학을 시험을 보면 점수도 높고 했는데 어느 순간 뭐 한두 개 더 틀리거나 문제집을 풀었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학원이나 뭐 그런 데서 좀 틀려오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시험을 보면 조금 4학년 때까지 보다는 한두 개 더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해가 안 가면 성적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도 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약간 이제 어떤 사교육의 도움을 조금 받거나 그러면 스스로 이해가 되죠. 근데 배수, 약수 단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많이 그 5학년 내내 힘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것도 나눗셈을 극복했듯이 잘 적응을 해가죠. 그래서 그 5학년 단계 수학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면 6학년 수학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이 좀 내려와서 6학년 말에는 방정식이나 함수를 살짝 맛보고 중학교로 올라가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함수와 방정식을 이해하는 그 초반 단계도 어쩌면 5학년 때 나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엄마들은 가뜩이나 초등학교 5학년에 내가 올라와서 아무리 열심히 같은 4학년 때까지의 같은 시간 또는 더 공부를 하고 문제집을 푸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면 본인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수학이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엄마들은 그러시죠. 너 왜 공부 안 해? 왜 이래? 5학년 올라오더니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져? 너 수학 문제집 풀 때 딴 거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나도 속상한데 엄마한테 혼나면 그 아이의 마음은 굉장히 심하면 분노까지 올라오겠죠. 그래서 막 힘들어요. 막 자기가 힘든 걸 근데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는 이제 꾸짖 뭐가 힘들어 공부만큼 세상에 편한 게 어딨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5학년 때 갈등을 조금 겪죠. 근데 그거는 만약에 그 아이가 좀 신체적이나 정서적인 발달이 성장이 빨라서 사춘기가 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적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중2가 되면 예전에 저희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어떤 정체감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가 중2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혼란스럽죠. 나는 누구인가 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친구 관계, 그러니까 초등학교와는 또 다른 친구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과목별로 바뀌는 선생님들, 그 중학 과정에서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중학교에 많은 과정이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때 신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고, 그러면서 정서적으로도 정체감을 찾아가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정체감을 완전히 딱 찾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혼란을 겪으면서 나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어, 뭔가 짜증도 많아지고 그러는 시기죠. 근데 저 또래나 전 세대에는 그걸 고등학교 과정에 좀 겪었죠. 이게 아이들이 성숙이 되다 보니까 좀 빨리 겪는 건데, 그 중3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 그거 겪으면서, 그때는 뭔가 저희는 지금 세대만큼 그렇게 막 공부 뭐, 그리고 그러진 않았던 거죠. 저희는 항상 지금의 초등학교, 중학교 막 청소년들 보면, 저도 물론 그 사교육을 하는 입장, 어떤 가외 교사를 하고 있지만 너무 안쓰러워요. 막 기승전 성적, 기승전 공부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춘기를 겪을 때쯤, 그때는 지금만큼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때도 공부가 중요하긴 했지만, 그래서 조금 어떤 심적으로 지금의 청소년들보다는 그 정체감의 혼란을 겪는 그게 조금 더 여유로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또 형제 자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논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어, 혼자이거나 둘 이상인 집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또래의 심정을 이해하는, 그런 나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는 또래의 친구들밖에 없는 거죠. 근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래도 이제 잘 넘어가요. 잘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무 버릇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중2병이란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나도 돌이켜보면 나도 겪었던 건데, 근데 까먹고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이 저희 때보다 훨씬 공부에, 성적에 더 얽매여져 있으니까 이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더 표출할 수가 없고 더 힘든 거죠. 어, 그런 거죠.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학교에서 수업이 다 끝나면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인 거예요.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집에 있는 시간이 학원과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훨씬 짧죠. 밤 10시나 돼야 끝나잖아요. 모든 사교육이. 그러면 10시에 끝나서 집에 오면 10시 반, 11시에 뭐 그때부터 학교 숙제, 학원 숙제 다 하고, 뭐 시험 기간이면 또 예습복 그 시험 공부도 하고, 그러면 겨우 잠드는 시간이 1시 넘어거죠. 1시만 돼도 양반인 거예요. 그리고 6시, 7시 일어나서 아침 먹고 학교를 갑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뭐 그렇다고 자유롭게 휴일날 노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엔 또 토요 수업만 있는 학원도 있고요. 또 그때는 봉사활동도 가야 되고요.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여유롭게 생각을 가지고 깊은 나에 대해서 성찰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위한 어떤 책도 찾아보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더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 무슨 한마디를 탁 했는데, 아, 엄마 몰라도 돼. 문 탁 닫고 들어갔다. 그럼 그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라고 볼 수 있어. 아니, 제가 왜 저래, 왜 저렇게 건방지게 엄마한테 말대꾸해서 문을 벌컥 열면서, 너 어디서 문을, 엄마가 말하는데 문을 쾅 닫고 들어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우리 아이가 지금 그런 사춘기를 겪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문을 쾅 닫는 것만으로도 나를 표출해주고 내가 예민해져 있다는 거를 나타내 주는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는 친구들 엄청 많아요. 그냥 사춘기인지 아닌지 모르게 조용히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부정적인 역동이 막 일어나서 학교나 밖에 사회에서 그거를 막 표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더 위험한 거죠. 엄마, 나 이만큼 예민해졌어. 나 되게 힘들어. 불안해. 나 사춘기라서 엄마한테 짜증도 나. 친구들한테 짜증도 나. 그거를 그냥 문 한번 쾅 닫는 거? 그걸로 표현해 주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인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님들 또 어른들은, 아,
제가 사춘기가 왔구나. 그러면 우리가 너무 윽박 지르거나 이렇게 좀 야단을 치거나 하지 말아야겠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의사소통을 해야겠구나. 아니면 차라리 그냥 말을 들어줘야겠구나. 내가 뭘 하려고 지시하거나 길을 만들어 주려고 하지 말아야겠다. 좀, 그리고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를 좀 줘야겠구나.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훌륭하신 거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 뭐 독서 논술 가는 거 좀 줄여줘? 학원 하나를 좀 끊어볼까? 어떤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게 어쩌면 사춘기도 굉장히 빨리 그리고 더 편하게 쉽게 부모님들이랑 잘 조화롭게 적응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건 거죠. 사춘기 그거 누구는 안 겪어봤나? 왜 너만 그래? 너만 특별하게 왜 그래? 야, 나도 다 해봤어. 그치만 너처럼 안 그랬어. 이런 말은 하시면 절대 안 듣는 거죠. 왜냐고요? 1000년 전에도 어린 것들은 버릇이 없었어요. 저희도 버릇 없었어요. 그런 고민, 힘든 거, 아픈 거, 어려운 거, 그게 학교 생활이 됐든 학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됐든 어떤 다른 어른 관계가 됐든 그런 모든 어렵고 힘든 거를 힘든다는 사인을 엄마한테, 아빠한테,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사인조차 주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이 더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알아챌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어떤 사인을 보내주신다면 그걸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시고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부모님이 먼저 가지셔야겠죠. 다시는 이 얘기를 오늘 저의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다시는 입 밖으로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증세를 말하는 중2병이라는 말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정은은 중2 때문에 안 쳐들어 내려온 못 쳐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건 김정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중2 자녀들을 또 사춘기 자녀들을 지금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요. 우리나라 전체 사춘기를 겪고 있는 건강한 청소년 여러분들 혹시 제 얘기를 들으신다면 화이팅 하세요. 저 반지는 항상 여러분들 편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